유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48쪽입니다. 2021년 수능 13번부터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가에서 다의 유전자형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념색체에 있다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A와 A'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는 A가 완전 우성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서는 B와 B'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완전 우성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불완전한 우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등호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등호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단은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단일인자 유전이지만 DEF라고 하는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이들 사이의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으로 봐서 DEF가 이런 식으로 뭔가 부등호로 정확하게 표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형이 AA', BB, DE인 아버지와 AA', BB', DF인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한번 작성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AA', BB, D인 아버지와 A', BB', DF인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났다. 오른쪽에 작성을 해봤고요. 기억의 가에서 다의 표현형은 모두 어머니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표현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머니는 A'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A'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얘네들은 이형접합인데 이형접합 그대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ABO식 혈액형의 AB형처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D하고 F는 우열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 둘이 교배를 했을 때 A'인 자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버지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어머니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건 A냐 A'이냐 두 가지를 줄 수 있지만 엄마는 오직 A'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녀는 A'이거나 A'A'i거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열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얘는 A의 표현형으로 얘는 A'의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확률이 2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B'을 내용을 보면요.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B뿐인데 엄마는 B를 주거나 또는 B'을 주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빠의 값은 고정이 돼 있지만 얘를 받을 확률이 엄마에게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있었던 DE와 DF가 만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녀의 표현형을 한번 적어보면 지금 이렇게 자녀의 표현형이 유전자형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유전자형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나타난 여기 이 값이 총 몇이 되어야 되냐면 16분의 1이 돼야 돼요. 두 개를 곱했을 때 4분의 1이니까 당연히 이 빗금친 곳에 들어갈 값은 4분의 1이 되겠죠. 네 개 중에서 얘만 단독의 표현형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의 표현형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얘 표현형은 D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D로 표현이 되면 4개 중에서 2개가 되는 것이니까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D로 발현이 되면 안 되고요. F로 발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D와 F 중에서는 F가 우성임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F가 단독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F가 나오게 되면 2분의 1의 확률이 되기 때문에 F가 나오면 안 되고 2의 표현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F와 2 중에서 2가 표현이 됐기 때문에 우열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 4분의 1로 값이 매겨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퀘스천 2번 EFD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나머지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퀘스천 1번과 퀘스천 3번에서는 니은에서 태어날 수 있는 가에서 다의 표현형의 개수와 모두 아버지가 같을 확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니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니은은 여기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니은을 만들 수 있는 아버지의 유전자형과 어머니의 유전자형을 지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니은이 태어났었을 때 표현형의 개수부터 먼저 찾아보게 된다면 아버지의 경우는 AA', 어머니의 경우도 AA'을 줄 수가 있죠. 우열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녀에서 표현형은 A이거나 A'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BB', BB'인데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을 모두 다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유전자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B로, 얘는 B'로, 얘는 BB'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자, 마지막으로 DF와 EF를 해보아야 되는데요. DF와 EF를 모두 다 작성을 해보면 DE, DF, FE, FF 이렇게 돼요. 근데 우열관계가 지금 2가 있으면 무조건 2로 발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F가 있으면 무조건 F로만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D 아니면
그래서 2 아니면 F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확률이 두 가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곱해주게 되면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가지가 태어날 수 있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현형이 모두 아버지와 같을 확률을 이라고 물어봤어요. 아버지의 표현형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A로, 여기에서는 B, B'으로, 여기에서는 D와 F이니까 F가 발현이 될 겁니다. 자녀에게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녀에게서 A가 발현이 되려면 A, A'과 A, A'이 만났을 때 1대 2대 1의 확률로 A, 다시 적어보죠. A', 이렇게 1대 2대 1로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A는 총 4분의 3인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 B'이 만들어지는 것도 1대 2대 1인데 여기에서 이 중앙값이니까요. 4분의 2, 즉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DF와 EF에서 F가 발현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16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인자 유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상념색체이기 때문에 독립. 피부를 검게 만드는 건 대문자이고요. 소문자는 피부를 희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다인자 유전임을 알 수가 있네요. 유전자형이 AA, BB인 부모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났어요. 부모의 유전자형은 모두 동일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한쪽 부모당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물어봤어요. 자, 얘들이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와 얘는 서로 각각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유전자형을 적성을 해보면요. 이렇게 총 4가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유전자형이 복잡해질 걸 대비를 해서 숫자로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문자 A를 갖거나 소문자 A를 갖거나 2가지, 대문자 B를 갖거나 소문자 B를 갖거나 2가지. 그래서 총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기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즉 자손의 유전자형을 물어봤어요. 자손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4가지들의 조합을 각각 하겠죠. 이게 아빠가 만들어진 거, 얘가 엄마가 만들어진 거.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몇 가지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A에서 나올 수 있는 게 AA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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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BB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엄마 아빠가 만난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얘네 2개가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얘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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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색깔로 B를 표시를 해보면요. BB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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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유형에 나올 수 있고 토탈 9가지가 나올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피부색은 최대 몇 가지인가 라고 했었는데 자녀에서 나올 수 있는 피부색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피부색은 대문자 수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엄마에게서 대문자가 가장 적게 만들어지는 요 조합은 소문자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서 소문자로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자녀에서 피부색이 가장 밝은 것은 0짜리가 될 것이고요. 가장 어두운 것은 대문자가 총 이렇게 총 4개의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 4까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1개짜리랑 2개짜리랑 3개짜리들도 대문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피부색에서 최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피부색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보다 밝을 확률도 물어봤네요. 피부색이 같으려면 대문자가 2개, 밝으려면 대문자가 0이거나 1이어야 돼요. 차분하게 문제를 한번 최종 3, 4, 5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형을 작성을 해보았어요. 자,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대문자가 2개이냐, 1개짜리이냐, 0개짜리이냐. 그럼 소문자로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문자 수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비율은 1대 2대 1이에요. 왜 2냐면 여기서 A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B가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대문자가 하나인 게 총 2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2대 1이니까요. 총 자녀는 몇 명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4 곱하기 4, 즉 16 중에서 대문자가 2개인 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대문자가 2개이려면요. 0과 2가 만나거나 0과 2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1과 1이 만나도 되겠죠. 경우를 하나씩 따져봅시다. 0과 2가 만나는 건 1 곱하기 1은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만날 수 있겠죠. 1 곱하기 1은 1 더하기 마지막 여기에서 2 곱하기 2는 4가 되겠네요.
합쳐서 보면요. 16분의 6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모보다 밝기 위해서는 대문자가 0이거나 1이어야 되겠죠. 두 경우를 합쳐주면 되겠는데요. 0일 확률은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안 되죠. 요렇게 만나야만 하고요. 그래서 1 곱하기 1은 1 더하기 부모는 똑같을 테니까 1자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1자리는 요거이거나 요거이거나 요렇게만 만들어지겠네요. 2 더하기 2는 4. 그래서 4. 그래서 부모보다 밝으려면 16분의 5가 되겠습니다. 대문자를 하나만 갖거나 같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동물의 유전형질 기억은 서로 다른 상념색체. 이제 알겠죠? 독립입니다. 세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고 얘는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표시가 된다. 다인자임을 알 수가 있네요. 표현형이 다르면 유전자형이 다르다. 불완전한 관계이고요. A, B, B, D인 개체끼리 교배를 해서 자손을 얻었다.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한쪽에서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대문자 A를 갖거나 소문자 A를 갖거나 한 세트, 대문자 B를 갖거나 소문자 B를 갖거나 한 세트, 대문자 D를 갖거나 소문자 D를 갖거나 한 세트.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자손에서 나올 수 있는 걸 물어봤어요. 자손은요. A타입에서 AA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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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가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B, D도 똑같이 만들어지게 될 거니까요. 총 27가지의 유전자 타입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기억의 최대 표현형의 숫자를 물어봤는데요. 대문자를 아예 안 갖는 아이부터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엄마 아빠가 교배를 했었을 때 엄마 아빠는 한쪽 다 대문자를 3개씩 갖죠. 얘네들이 2개가 합쳐져서 만들 수 있는 최대 개수는 6개입니다. 그래서 0부터 6까지 하나도 숫자가 빠짐없이 대문자 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총 7가지가 됩니다. 마지막 A의 표현형의 부모와 같을 확률은 물어봤어요. 차분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부모와 같을 확률이 대문자 수가 3, 2, 1, 0, 3, 2, 1, 0 총 3개를 갖거나 또는 2개를 갖거나 또는 하나를 갖거나 또는 아예 안 갖거나 즉 소문자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얘네들의 비율을 살펴보면요. 3개짜리는 1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A와 B와 D를 모두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안 가지려면 소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 경우도 하나입니다. 2개짜리를 가지려면 대문자 A, B만 갖거나 나머지는 다 소문자 또는 A, D 그 다음에 B, D 그래서 총 3가지 타입이 나올 수 있고요. 1번도 A 갖거나 대문자 B 갖거나 대문자 D 갖거나 총 3가지. 그래서 확률이 1대 3대 3대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했냐면요. 저번 시간에 오른쪽에서 1대 3대 3대 1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모와 표현형의 같을 확률은 물어봤는데 대문자가 3개인 것이 총 몇 개가 나올 거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성을 전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니까 0, 1, 2, 3, 4, 5, 6 자녀에게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타입을 모두 다 작성을 해보았고요. 대문자 수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0짜리가 나오려면 0, 0이 만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짜리도 1이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냐면 3과 3이 더해서 만나지면 6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1은 1. 1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곱하기 3은 3 더하기 1 곱하기 3은 3. 선생님 지금 선 그은 거 따라오세요. 그러면 6이 될 거고요. 5도 마찬가지로 6이에요. 그러면 2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0, 2 이렇게 만나야 되겠고요. 0, 2 이렇게 만나야 되겠고요. 1, 1 이렇게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0과 2가 만나는 3 더하기 0과 2가 만나는 3이 한 번 더 있고요. 더하기 1과 1이 만나는 3 곱하기 3은 9. 개수를 다 더해보면 15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에서도 15, 4에서도 15, 마지막이 20이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의 총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냐면요. 이쪽이 8, 이쪽도 8이에요. 8 곱하기 8은 2개가 다 만날 테니까 64분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은 20. 그래서 64분의 20이 될 거고요. 약분을 하시든 안 하시든 뭐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구성원 1에서 5의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형을 써라. 부모와 다른 표현형이 아예 등장을 했어요. 왜냐? 부모는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자녀는 열성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유전자형을 빠르게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5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 남자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동생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나올 확률이 여기서 A형이 나올 게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A형과 AO와 BO가 만났었을 때 AB, AO, BO, OO 중에서 A형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이 중에서 남자라면 남자 아니면 여자죠.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54쪽에 있었던 수능 12번 정답률 77%짜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자형이 E, F, H, 인 어떤 동물에서 G1기 세포 하나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여기서 유전자형을 줬죠. 밑줄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표는 기억에서 리을 세포 하나나 유전자를 E, F, H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 1, 2, 3, 4는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2와 2는 대립 유전자이다. 나머지 뭐 중요한 문장은 아니니까요. 그냥 쓱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돌연변이와 교차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먼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유전자형을 옆에다가 쓰고 시작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높아지셨더라도요. 나중에 정신을 잃다가 헷갈려질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문제 체크하는 거 연습하세요. 자, 여기서 원래 유전자형은 111111로 가지고 있었어요. S기를 거치고 나면서 얘가 G1기였었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얘 G2기. 그래서 이쪽이 G1기, 그 다음에 여기가 M1, 그 다음에 M2, 그 다음에 생식을 대변하는 그림이다라고 했었었고요. S기를 당연히 거쳐서 G2, M기까지 갔었을 거기 때문에 E, F, H는 E. 즉 유전자형이 원래 1자리였다가 나비 모양으로 관찰이 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F는 두 개가 동형 접합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F는 모두 다 공평하게 하나씩 나눠 갖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가질지 몰라요. 그리고 F가 나머지에서도 모두 다 1씩 관찰이 될 겁니다. 동형 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포, 이 동물이 가진 어떠한 세포에서도 모두 다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 FH의 숫자를 한번 세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FH가 어디에 해당하나 했더니 이 FH 지금 이렇게 해당을 하고 있죠. 값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1, 2, 1자리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FH가 이번에는 EF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4, 2 두 배가 되어야 돼요. 이 표에서 1, 2, 1과 2, 4, 2가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등장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여기가 1번 G1기 세포라는 걸 알 수 있겠고 2, 4, 2가 들어갈 수 있는 건 2번 M1기 세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기억과 디귿이 3번과 4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M1과 생식세포의 특징은 모두 다 핵상이 N이었다. G1하고 M1의 경우는 EN이었었는데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N으로 핵상이 감소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숫자를 같이 한번 해봤었는데 0, 1, 2, 0, 2, 4, 0, 2, 0, 1로 구성이 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봤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M1, 하나가 생식인데 여기서 0이 0, 1로만 구성이 될 수 있는 게 눈으로 보이죠. 자, 이쪽에서 얘네들이 3번 세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쪽이 4번 세포가 되겠네요. 자, 0, 2자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얘가 대문자 E 두 개와 그 다음에 H를 갖지는 않았어요. 그럼 대문자를 가졌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얘의 유전적 구성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바로 3번이 될 거고요. 3번에 있었던 거 값을 매겨야 되니까요. 여기다 2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그럼 여기에 반대편께 들어갔으니까 얘는 대문자 E, 대문자 F, 소문자 H를 갖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문자를 갖지는 않는다. 4번에서는. 그래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의 경우는 3번이다 라고 했는데 디귿이 3번이 되겠죠. 틀렸고요. A, B, C, D의 합은 4이다 라고 했었는데 두 개 다 더해보면 다 더했을 때 값이 5가 나와서 틀린 말이 되겠네요. 4에서 세포 하나당 2의 DNA 상대량과 4를 지금 살펴볼게요. 그럼 대문자 E는 당연히 하나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H의 양은 여기서는 소문자를 가졌기 때문에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의 양은 1로 가졌어요. 그래서 1분의 1은 1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6월 평가월 16번 점수율 56%짜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유전정질 A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그래서 중요한 문장이 등장을 했어요. 서로 다른 상염색체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는 얘가 독립임을 알 수가 있고요.
상념색체다라고 해서 남녀 모두 공통으로 갖겠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쥐연계 세포로부터 정자가 형성이 됐었을 거고요. 우리는 일부 정보 EFH의 DNA 상대량을 그리고 기억에서 디귿은 1에서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2는 중기의 세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쪽에다가 알파벳을 적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해 보았고요. 자, 여기에서 시작점이 G원기가 있어요. 이 G원기의 경우에서는 핵상을 작성을 해보면 얘는 EN, 얘는 말은 안 했지만 여기가 EM, 그 다음에 여기가 N, 그 다음에 이쪽이 N이에요. 그래서 EN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체가 가진 모든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부만 가지고 있는 기억과 니은의 경우에서는 핵상이 N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디귿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억인데 왜 E만 있을까? 왜 G가 없을까? 그건 바로 N이기 때문이다. 왜 E가 없지? 그건 바로 N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려면 대충 이렇게 봤었을 때 빠진 게 없어야 돼요. 이 사람은 빠진 게 당연히 없죠. 요거 세 개 중에 지금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가 EN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네요. 얘가 1번 세포이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 다음에 F 대문자네요. FFGG라는 사실을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나 했더니 대문자의 2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상염색체라고 했기 때문에 대문자 2를 두 개 갖거나 대문자 2, 소문자 2를 갖거나 소문자 2, 소문자 2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됐는데 만약에 대문자 2, 대문자 2였다면 P급값이 2로 찍혀져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니까 소문자 1을 가졌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왜 소문자 F가 없을까? 그건 바로 다 대문자를 가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G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문자 F만 동형접합, 나머지는 이형접합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도 숫자를 봤을 때 0, 1, 2, 0, 2, 4, 0, 2, 0, 1인데요. 여기서 0, 2까지 가지고 있는 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번, 얘가 3번의 세포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의 세포가 대문자 2를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가 소문자 2로, 그래서 3번은 소문자 2를 갖지만 현재 대문자 G를 갖겠네요. 그리고 이쪽은 소문자 G를 가져갔을 겁니다. 당연히 대문자 FF는 모두 다 나눠서 가져가서요.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네요. 이래서 세포 하나당 DNA 양은 세포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세포를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F의 상대량은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대문자 2라고 했으니까 1, 대문자 G도 1 더하기 1은 2, 그래서 2분의 2는 1. 답 맞습니다. 이번에 염색 분체의 수는 몇 개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2번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N은 23인데요. 여기에서 나비 모양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요거 하나가 염색 분체입니다. 그래서 나비 모양에서는 염색 분체가 총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46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디귿이다라고 했는데 3번은 니은입니다. 볼 것도 없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49쪽의 자료 해석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왼쪽은 정록생명 집안의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정록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X가 열성으로 유전이 됨을 알 수가 있겠고요. X'이라고 했었을 때 얘가 X염색체 반성 유전의 열성으로 정록생명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정상입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정록생명은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상 남자는 XY, 정상 여자는 XX이거나 또는 보인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성이라서. 생명 남자는 X'Y, 생명 여자는 X', X'. 아는 것부터 먼저 작성을 해서 보면요. 남자 거는 굉장히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질병을 가진 여자들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정상 여자라면 일단 정상의 우성에 X염색체를 하나 가지고 있을 텐데 나머지 유전 정보를 모르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짜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Y를 이렇게 받았겠죠. 그러면 이 X' 누구한테서 받았을까? 엄마에게서 받았겠지.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딸이 이상해요. 그건 바로 엄마에게서도 X'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7번의 경우는 반드시 아빠로부터 Y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X'을 받게 되겠죠. 이 집안의 가계도를 모두 다 작성을 해보았고요. 7번과 8번 사이에서 정록생명의 자녀가 태어날 확률이다 라고 했었는데 유전자형을 모두 다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정록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2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오른쪽 문제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표현형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서 갑자기 다른 딸이 태어났어요. 이 딸은요. 열성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유전병 여자는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씩 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표현형이 자녀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에 유전병은 열성이다. 열성 유전병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념색체 유전인가 성념색체 유전인가 했는데요. 정답은요. 상념색체 유전이 되겠죠. 여러분들 유전병이요. 열성으로 유전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열성으로 만약에 유전이 된다면 경우가 두 가지가 있겠죠. X염색체 열성이겠냐 아니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일 경우에 상염색체 열성으로 질병이 유전이 되겠냐 요거를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성염색체에서 Y를 걸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자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Y염색체 질병이 만약에 있었다면 딸에게서는 질병이 나타날 수 없었으니까 Y염색체는 걸러주시면 되겠고요. X염색체의 유전병이 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성별이 다른 부모를 보세요. 부녀를 보게 되면요. 아버지는 만약에 얘가 X염색체 위에 있었다면 Y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을 거고 A는 당연히 발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유전병이 발현이 되지 못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염색체 유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은 요렇게 어머니도 이렇게 아들은 알 수가 없겠네요. 정상을 가졌을 수도 있고 유전병 유전자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딸이 이렇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2쪽 문제풀이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136쪽에 있는 거니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오른쪽에 있었던 우열 판단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표현형의 부모에서 없던 표현형의 자녀, 동일한 표현형의 부모에서 없던 표현형의 자녀, 이 자녀는 열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표현형의 부모에서 없던 자녀가 태어난 것이 있느냐, 여기가 있네요. 자, 이를 통해서 정록생명 형질은 열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5의 가계도와 3, 4 민수 이 가계도를 통해서 정록생명이 열성임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말 안 해도 이미 알아야 됩니다. X염색체 위에 있고요. 정록생명은 열성으로 유전이 되고 있어요. 유전자형의 가계도를 모두 적어라 라고 했네요. 정상 남자, 정상 여자, 정상 여자이지만 보인자, 생명 남자, 생명 여자. 여기서 선생님은 생명 유전자를 X', 정상을 X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다 해보면 아는 것부터 먼저 적으세요. 자, 그 다음으로 아는 것, 정상인 여자들은 X 정상을 한 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짜맞추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남자에게서 Y를 받았을 테니까 이 X'은 엄마에게서 받았겠죠. 그래서 이쪽을 X'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버지로부터 Y를 받았을 테니까 민수의 X염색체는 X'임을 알 수가 있네요. 여자는 아빠에게서 X를, 엄마에게서는 무엇을 받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아래 언더바를 쓰도록 할 것이고요. 아빠에게서 X를 받은 6번, 엄마에게서는 무엇을 받아도 상관이 없네요. 자녀를 통해서 6번 걸 마지막으로 추론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럼 5번이 12번에게 X'을 줄 수 있지만 6번은 뭘 가져도 정상이네요. 7번과 8번을 보면 7번에서 Y, 8번에서 X'을 이렇게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3번은 아빠에게선 정상, 엄마에게서는 어떤 걸 받아도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6번과 13번 그리고 9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유전자형을 가계도에서 모두 적어라. 대립유전자를 선생님은 정상을 X, 생명을 X'으로 적었고요. 전달된 경로를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민수에게 이 유전자를 준 사람은 누구일까? 올라가 봤더니 아빠가 Y를 줬을 테니까 4번으로부터 유전자를 받았겠죠. 그럼 4번에서 있었던 이 색깔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일까? 여기에서 X'을 줄 수 있는 사람은 2번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2, 4 민수 경로로 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은 철순의 집안의 정록생명 가계도이고요. 철순은 핵형을 살펴보니까 XXY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임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록생명 유전자형의 가계도를 적어라 라고 했으니까 아는 것부터 빠르게 작성을 해볼게요. 철수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니까 XXY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상도 일부분은 알 수 있죠. 그래서 X까지만 적어봤어요. 나머지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G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X'을 가졌고 아빠에게서 X', 엄마에게서도 X'을 받았겠네요. I의 경우에서는 여기서 엄마 거, 여기서 아빠 걸 이렇게 받았어요. 어쨌든 X'을 G는 무조건 자녀에게 주었어야 했는데 철수의 경우에서는 정상이 표현이 됐네요.
그래서 x 프라임, x, y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x, y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정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엄마는 무조건 x 프라임 자녀만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아빠에게서 x, y 모두 다 받아서 정자 자체가 비정상이었음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를 살펴보고 나면 이거는 아빠, 그 다음 엄마로부터 무조건 x 프라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h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b와 e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정상 유전자를 x, 대립 유전자를 x 프라임으로 적어봤고요. 핵형을 분석해서 철수의 유전병을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철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정상 남자입니다. 철수의 염색체 이상의 유전병에서 나타나게 된 경로를 얘기해보자. 단 부모의 생식세포 형성 시 염색체 비분리는 부모 중 한 명에게서 1회만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자, 우선 여기에서 엄마는 정상임을 알 수가 있었고요. 성염색체는 아빠에게서 X, Y를 받았고 엄마에게서는 엄마가 G죠. 아빠가 F입니다. 엄마에게서는 X 프라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X 프라임, X, Y를 갖는 거예요. 철수의 부모 중 누구의 생식세포 형성이 이상이 생긴 것일까? 바로 정자이고요. 몇 번째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는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정자를 형성을 할 때 G1, M1, M2 생식 총 4가지를 선생님 지금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여기서 그려보고 나서 보니까 상동염색체 X, Y가 분리가 되는 시점은 제1감수 분열 때 X 따로, Y 따로로 나누어지고 그 밑쪽의 정자는 X만 갖느냐, Y만 갖느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X, Y가 아빠 거에서 한 번에 X, Y로 간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제1감수 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위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은 모두 다 염색체 수에 모두 다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모두 다 2n 플러스 1 나중에 자녀가 만들어지고 나면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지금 현재 정자 상태만 보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쪽은 n-1이 될 겁니다. 이 감수 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냐? 정자에서 x, y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제1감수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야 하지만 상동염색체인 X와 Y가 같이 하나의 세포로 들어갈 수 있었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전 문제였었고요. 우리는 5단원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